이 영상은 저희가 주문진 오징어 축제를 위해서 준비한 오징어 과학 콘서트입니다. 그런데 축제장에서 하려고 했던 게 반대에 부딪혀갖고 결국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바다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 오징어에 대한 재미나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냐고요? 저는 사실 연구를 하는 박사입니다. 근데 제가 찾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만 아세요. 바로 외계인입니다. 네. 외계인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저보고 한국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이 단서가 발견이 된 겁니다. 자, 둘리라고 하는 만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만화인데 거기에 바로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딱 이렇게 생겼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머리가,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머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 위에 있는 이 커다란 부분은 몸통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통이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눈이 달린 바로 이 부분이 오히려 머리가 되겠습니다. 다리는 총 10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진짜 다리는 8개고 나머지 2개, 좀 더 긴 거, 좀 촉수처럼 생긴 거, 요거를 촉완이라고 합니다. 거기 흡착판이 많이 달려 있어요. 다른 다리에도 있지만. 자, 그리고 그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그 가장 몸통의 위에 보이면 살짝 지느러미가 있어요. 하지만 물고기만큼 많이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래요. 이 외투막과 몸 전체에 사실 색소가 많이 퍼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특히 열받으면 색이 짙어진다고 합니다. 짙은 색이 있는 그 외계인을 보면 이건 열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입은요 약간 새 부리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좀 톱날 같은 게 나 있기도 하고. 그래서 먹이를 먹을 때는 그걸로 딱 무시무시하게 자기보다 더 큰 덩치 먹이도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외계인은 확실한 육식동물이라 그래요. 특히 새우나 이런 갑각류를 먹고 어렸을 때는 크면 클수록 생선류를 많이 먹습니다. 어쨌든 육식을 한다는 거. 근데 사실은 새끼는 뭘 먹는지 전혀 몰라요. 어른은 아까 갑각류랑 생선을 먹는다고 했는데 새끼는 뭘 먹는지 전혀 몰라서 새끼들을 그냥 잡아다 키우면 거의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외계인스러운 어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피가 세상에 파란색이에요. 우리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헤모글로빈이라는 것 때문에. 이름이 좀 어렵지만. 하지만 얘네는 그거 대신에 헤모시아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구리가 든 피인데 산소랑 만나면 파란색이 돼요. 와, 파란색 피. 이거 정말 외계인 같지 않아요? 평소에는요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낮에는 바다 깊은 곳에 한 100m, 200m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밑에. 자기가 이제 무서운 동물을 피해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싹 올라옵니다. 한 20m, 50m 수심 아래로. 그래서 거기서 먹이 활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찾는 외계인이 한 가지 모양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찾는 동해 외계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르게 생긴 외계인도 있어요. 바로 이 꼬마 외계인. 손가락보다도 작아요. 또 덤플링 외계인, 한마디로 만두 외계인이라고 부르는데 생긴 게 만두처럼 생겼어요. 신기하게. 또 반디 외계인. 이 반디 외계인은 빛을 내는 세포가 피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진짜로 발광을 하는 거예요. 또 갑 외계인. 이 갑 외계인은 무슨 껍질이 좀 단단한 게 붙어 있다고 그래요. 색깔도 자유자재로 바뀌고. 정말 신기해요. 그 다음에 거대 외계인이 있어요. 이 거대 외계인은 사람보다 훨씬 크고 심지어는 크게는 14, 15m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크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질랜드 해안에서도 바로 올해입니다. 9월 달인가 사람의 키가 2배가 넘는 외계인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설 속의 외계인이라고 하는 크라켄. 이 크라켄이 바로 이 외계인을 모델로 한 전설 속의 동물인데 그냥 그 배 한 채를 완전히 집어삼켜서 선원들도 다 먹어치우는 무시무시한 외계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모델이 됐던 게 제가 찾는 그 외계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외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외계인은 청소년기가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아주 긴 청소년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보세요? 네. 예? 외계인을 봤다고요? 예. 이쪽으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외계인을 발견하셨다고요? 네네네,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 맞습니까? 예, 이거 제가 발견했습니다. 네. 네네네. 근데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저 여기 동해에서. 여기 동해에서요? 네, 여기 동해 분이시고. 그쵸. 근데 뭐 말투는 별로 여기 같지 않네요, 좀. 네, 말고. 예. 근데 이 외계인을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여기 이렇게 많이들 잡는데 일단 좀 잘 키워서
먹기도 하고. 예? 아, 외계인을 먹는다고요? 이게 예, 맛있어요. 아니, 뭐 먹으면 어떤가요, 좀? 그게 상당히 쫄깃쫄깃하고요. 쫄깃쫄깃. 네, 여기 예, 맛있어요. 이게. 뭐 입에 착착? 근데 뭐 어떻게 먹나요? 뭐랑 먹나요? 저는 보통 거의 고추장 아시죠? 고추장 알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 이렇게 잘 찍어서. 하는데 이제 딴 분들은 저기 땅콩이랑 이렇게 같이 먹고 이러면은 또 이게 또 엄청 이렇게 맛있고. 그러니까 외계인과 땅콩. 그리고 이제 또 기상천외한 조합이네요, 이거. 뭔가 이게 또 가끔 저녁 때는 또 이렇게 뭐랑요? 소주 한 소주, 아이고, 소주 좀. 예, 딱 가서 애들도 있고 한잔 하니까, 했으니까. 그건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다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좀 키워보려니까 네. 자꾸 죽네 얘들이. 예.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을 좀. 네, 네, 그거 제가 잘 압니다. 네, 네, 네. 알려드릴 테니까 잠깐 앉아보세요. 네. 네. 자, 이 외계인은요, 굉장히 스트레스에 민감한 동물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사실은 원래 항상 무리지어 다닙니다. 사회성 동물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혼자 키우면 잘 못 살아요. 항상 같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사실 어떤 물에 사는 동물들은 중간에 마치 헬리콥터처럼 허버링 한다고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못 합니다. 항상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산소 부족이 있으면 어항이라든지 이런 데 산소가 부족하면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좁은 데 가두면 가령 운반할 때 비닐봉지라든가 이런 데 물을 조금밖에 안 넣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가 또 먹물을 그냥 내뿜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가 뿜은 먹물 때문에 오염이 돼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그 다음에 심하게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그것 때문에도 실패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외계인은 피부가 진짜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항이나 수조 같은 데 부딪히면 피부가 벗겨지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이런 특징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자, 또 한 가지 신기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외계인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까요? 몇 달은 살지 않을까요? 아니고요. 이 외계인은 기껏해야 1년, 많으면 2년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리고 한 번 산란하고 한 번 번식하면 바로 죽어요, 그냥. 정말 희한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산란하고 죽는데 특히 수컷은 짝짓기를 할 때 이 정자를 암컷 몸에다가 넘겨주고 그리고 거의 바로 죽어요. 암컷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산란 후에 한 10시간이면 죽습니다. 몇 시간이라고요? 몇 시간? 10시간이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다 산란을 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알을 다 낳으면 밑에 배 안에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이? 근데 이상하게 산란을 마친 암컷도 몸을 열어보면 안에 알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까요? 몇백 개는 남아있죠. 그건 아니고 심지어 많게는 10만 개나, 알이 10만 개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아니, 한 번 알 낳고 죽는데 그나마 하고 나서도 안에 10만 개나 알이 있다. 왜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미스터리예요. 이 외계인 정말 신기한 존재입니다. 또 한 가지 정말 희한한 게 있어요. 자, 이 외계인은요, 움직이는 방식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원래 올챙이처럼 다리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몸통이 크게 있잖아요. 물을 확 뿜어서, 아니 확 들이켜서, 그다음에 그것을 관으로 확 뿜어서 쭉 앞으로 나가는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마치 기계로 말하면 어떤 거랑 비슷할까요? 로켓이네. 오호! 하나도 못 맞출 줄 알았는데 하나는 맞추셨네. 네, 로켓처럼 움직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수영을 하는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똑바로 그냥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약간의 각도를 가지고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마이너스 17.7도. 예, 왜 마이너스냐면요, 머리가 몸통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간 상태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고 예, 이런 식으로 평균 한 88%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7.7도로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네? 그리고 이 외계인은요, 사실 시력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물고기들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특히 명암을 구별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요. 질문이 있는데 박사 양반. 시력이 좋다는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오징어가. 왜 그런 겁니까? 시력이 좋은데 눈이 옆으로 왜 전화가 안 오나? 있을 것 전화가 같은데. 와야 하는데. 이유를 좀 말해주지. 여보세요? 거실이면 좀 이따가. 에? 뭐라고요? 외계인을 잡았다고요? 예. 한번 봐야죠, 당연히. 예, 이쪽으로 오시죠.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이쪽으로. 예.
아, 근데 이 뭐 잡은 건가요? 잡힌 건가요? 좀 애매하게 됐는데 아무튼 좀 기다려보세요. 내가 지금 칼을 좀 가져가야 되니까 좀 네네네. 이쪽으로 오세요. 아, 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 이름은 잘 모르겠고 사람들이 나보고 그냥 오징어인가? 오징어라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오징어, 예, 오징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다리가 예,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요거는 뭔가요? 좀 다르게 생겼는데. 아, 이거 촉수라고. 응, 별거 아니에요. 촉수. 예, 네. 아까 촉완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네, 아유.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거 움직여 보시겠어요? 여러분 저기 그 외계인 아니 오징어의 그 현란한 동세를 한번 움직임 동세를 보시겠습니다. 싫은데요? 제가 뭐 움직이라고 움직여야 되나? 싫어. 뭐 그래도 움직이시네요. 아, 이쪽이 따뜻해서. 아, 이쪽이 따뜻해. 네, 맞아요. 아까 얘기했었죠. 예, 따뜻한 걸 좋아하시니까. 네. 그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세요. 가만히 있는 게 뭐예요? 맨날 이래가지고. 역시 외계인이시네요. 예, 가만히 있는 개념이 없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네, 근데 보니까 다리로만 아니라 이 지느러미로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다리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쓸데없이. 네.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마이너스 17.7도 약간 삐딱한 자세로 이렇게 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니잖아요. 뭔가 좀 아, 그거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묻히니까 해볼까? 그래도 한번 보여주시죠. 뭐 이렇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보여줄 수 있지. 안 되겠다. 네. 여기 안 되겠어. 조심하시고. 물이 많으면 되는데 안 돼 여기. 네, 근데 아무튼 참 자세가 재밌습니다. 아마 몸이 상당히 유연해야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이렇게 하실 분, 이거 좀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네, 한번 나오시죠. 그래서 자, 시범을 보이는 것처럼 약간 삐딱하게 하면서 약간 현란하게 이것도 하면서 이렇게. 아이고 안 되겠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됐습니다. 자,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초면에 실례네요. 그냥 청년기라고 해두죠. 청년. 그 청소년기가 아주 길다면서요? 그래서 요새 완전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막 괜히 센치해지고 막 그러네. 오징어 씨 참 어려운 말도 잘하시네요. 청소년기는 누구나 좀 힘들다고 합니다. 좀 고민도 많고 참. 건들지 마. 그 청소년기는 피부에 민감하단 말이야.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까먹었는데 실수했습니다. 사실 동물이나 사람이나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오징어 씨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기분 나쁘게 해서 그런지 좀 계속 저렇게 저쪽에 가 계시네. 어떻게 좀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요새 먹이가 너무 안 잡혀요. 친구들은 잘 잡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잡지? 나 같은 놈 살아서 뭐해? 그냥 회사에 되든지 덮밥 위에 올라가든지 해야지 뭐. 에휴.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신가 봐요. 생각보다 예민한 동물이신 것 같아요. 저희 굉장히 예민해요. 저희 진짜 센시티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다뤄줘야 돼요. 인간만큼 신경이 아주 군데군데 많다니까요. 뉴런. 온몸에 뉴런이 퍼져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뭐 여기도 뇌? 에이, 진짜 만지지 말라니까. 에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자, 그러면 좀 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암컷은 살 나오는 10시간 만에 죽는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지요? 우리 엄마. 근데 제가 알기로는 10시간 만에 죽는다고 했는데 기억이 있으신가요? 사실 기억 안 나요. 다 좋은데 이렇게 좀 정신사납게 아까부터 좀 계속 움직이세요? 저는 이래야 살아요. 저기 움직인다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 요즘에 동해에서 많이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씨를 말렸다 또는 해류가 변해서 그렇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뭐가 맞는 건가요? 뭐 다 맞는 얘기인데 사실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게 뭔데요? 사람들이 막대. 속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그럼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오징어 축제라고 내 축제라고 해서 왔더니 참나 왔더니 뭐 난 또
뭐 나 잘 대해주나 하고 신나서 왔는데 뭐 한 줄 알아? 다 만져 나를 막 오자마자 막 소리 지르면서 날 막 만져대는데 사람들이 뭐 맨손 잡기 축제다면서 온 막 남녀노소 날 다 만지는데 내 기분 들어가지고 내 도망가느라 손짓한 줄 알았어. 아 진짜. 그러니까 축제라고 해서 초대를 했는데 잘 안 대해준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그렇지 뭐. 내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 그렇다면 오징어 씨는 그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거 뭐 크지도 않아요. 소박하지. 그냥 다 같이 그냥 잘 사는 거지. 별 문제 없이. 아, 그러니까 공존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죠? 공존 뭐 어려운 말인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거죠. 예. 네, 공존과 상생. 그 생각해보니까 참 공감이 되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니 이건 무슨 소리야? 지금 겨우 잡았는데 풀어주긴 못 풀어줘. 잠깐 이리 와. 아니, 잠깐만요. 아니, 1년에 364일 동안 먹었으면 오늘은 먹었지, 축제니까 오늘 하루 축제 정도는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리 와봐 이거. 야!